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사는 김영희입니다. 새벽 5시 서울 성북구 달동네 언덕배기. 비탈진 골목길 끝에 자리한 낡은 반지하 원룸. 김영희 할머니가 무릎이 시린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나고 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 가득 퍼진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서 폐지 주우러 나가야 해요.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 먹을 것도 없거든요. 영희의 손은 겨울 추위와 거친 일로 인해 갈라지고 상처투성이다. 류머티즘으로 부은 관절 사이로 40년의 고단함이 스며 있다. 벽 한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다. 30년 전 5살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평생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별을.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의 어느 날. 젊은 영희가 5살 된 아들 민호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입양기관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면. 아니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당시 남편은 사업 실패로 도망가고 영희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월세도 밀리고 아이 밥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줄 수가 없어서. 5살 민호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나 어디 가는 거야? 언제 다시 와? 민호는 좋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이를 입양기관 직원에게 넘겨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뒤에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민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었어요. 영희가 액자 속 사진을 쓰다듬는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신이 곧 엄마와 헤어질 거라는 걸 모른 채. 30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일까? 어디서 뭘 하고 살까? 매일 생각해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두툼한 편지 뭉치가 놓여 있다. 영희가 30년간 민호에게 쓴 편지들이었다. 보낼 곳도 모르면서 쓴 편지들이 이제는 한 상자를 가득 채웠다. 매년 민호 생일이면 편지를 써요. 보낼 곳도 모르면서. 그래도 쓰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영희가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선다.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지만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한다. 골목길을 천천히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폐지 주우면서도 혹시 길에서 민호를 만날까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다녀요. 바보 같죠? 서울이 얼마나 큰 데인데. 75세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진다. 리어카를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팔아서 하루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을 번다. 그 돈으로 쌀과 김치, 계란 몇 개를 사서 하루를 버틴다. 영희의 무릎은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다. 오래 걷기가 힘들어져서 하루벌이도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려웠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민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웠다면 지금 내 옆에 있어줄까? 그런 생각. 영희가 저녁 7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오늘 번 돈은 1만 2천 원. 내일 아침밥과 저녁밥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거면 돼요.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30년 전 보내준 그 아이가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 밤 입양모에게 언젠가 제 진짜 엄마를 찾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일이 일어났어요. 영희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다. 이상하네. 영희가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대로 계단을 굴러떨어졌다. 쿵, 쿵, 쿵. 아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달려왔다.
영희 씨, 괜찮아요? 어머, 피가 나네. 119 불러요. 빨리. 영희는 정신이 흐릿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왼쪽 팔이 아팠다. 아마 부러진 것 같았다. 응급실 상황. 서울대병원 응급실. 영희가 응급차에 실려 도착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 신원 확인됐어요? 네, 김영애 씨, 75세. 보호자는? 보호자 없습니다. 독거노인이에요. 응급실은 복잡했다. 여러 환자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CT 촬영 먼저 하고 정형외과 협진 의뢰하세요. 그때 응급실 한쪽에서 30대 중반의 남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가왔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량해 보이는 의사였다. 가슴파리에는 박민호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순간을 30년의 세월이 한 점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영희는 아직 정신이 흐리멍덩했고 민호는 그저 응급실에 실려온 또 다른 환자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환자분 의식은 어떠세요? 민호가 영희의 상태를 확인했다. 영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호를 바라봤다. 선생님. 네, 저는 박민호 의사입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박민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영희의 심장이 덜컥했다. 하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팔도. 네, CT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은 계세요? 없어요. 저 혼자 살아요. 민호의 표정이 잠깐 아련해졌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언젠가 자신의 친엄마도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94년 입양된 직후 새 가정의 부모님은 민호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 하지만 민호는 항상 궁금했다. 엄마, 나의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민호야, 너를 낳아주신 분은 어려운 사정이 있으셔서. 하지만 분명히 너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의대에 진학하면서도 항상 생각했다. 언젠가 성공해서 친엄마를 찾아 은혜를 갚고 싶다고. 현재로 돌아와. CT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민호에게 결과지를 건네주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고 가벼운 뇌진탕입니다. 팔은 골절이 맞고요. 민호가 영희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팔 깁스만 하시면 됩니다. 영희가 민호를 더 자세히 바라봤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다. 특히 눈매가.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박민호입니다. 박민호.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이럴 수가. 하지만 박씨. 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선생님, 몇 살이세요? 35살입니다. 35살. 30년 전에 보낸 민호가 지금 35살이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어릴 때. 그때 응급실에 다른 중환자가 실려왔다. 박 선생님, 이쪽으로 빨리 와주세요. 민호가 급하게 다른 환자에게로 갔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관찰자 시점. 오이 얼마나 극적인 순간인가. 3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이 한 뼘 거리에 있으면서도 아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영희는 확신할 수 없었고 민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영희는 깁스를 받고 병실로 이송되었다. 하룻밤 관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 우리 민호일까? 하지만 성이 달라. 입양되면 성이 바뀌지. 그런데 이름도 민호고 나이도 맞고. 밤새 영희는 뒤척였다. 30년을 기다린 기적이 정말 일어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더 확실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오전 8시. 민호가 회진을 돌며 영희의 병실에 들어왔다. 어르신, 밤사이 어떠셨어요? 어지럼증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영희가 민호를 유심히 바라봤다. 30년이 지났지만 5살 때의 민호와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었다. 특히 눈을 웃을 때 생기는 주름. 선생님,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으세요?
민호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호의 왼쪽 어깨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 있었다. 엄마인 영희만이 알 수 있는 표시였다.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민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환자를 봐야 한다며 병실을 나갔다. 영희 혼자만의 시간. 틀림없어 우리 민호야. 영희가 30년간 가슴에 품고 다녔던 민호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다. 지갑 안에 소중히 보관해둔 사진이었다. 5살 민호의 모습과 지금의 박민호 의사. 닮았다. 분명히 닮았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나 너의 엄마야라고 하면 믿을까? 영희는 고민에 빠졌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정작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플래시백 민호의 성장 과정. 민호는 입양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입양 부모님은 그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민호야, 너를 낳아주신 분과 키워주는 우리는 다 내 부모야. 모두 널 사랑해. 민호는 항상 궁금했다. 친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보냈을까? 미워해야 할까? 이해해야 할까?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어서도 민호는 친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은 비공개였고 찾기가 쉽지 않았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현재로 돌아와. 점심시간. 민호가 다시 영희의 병실에 왔다. 할머니, 퇴원 준비는 다 되셨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영희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혹시 입양되신 건 아니세요? 민호가 크게 놀랐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민호가 의자에 앉았다. 네, 맞아요. 5살 때 입양됐어요. 어떻게 하셨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혹시 원래 이름이 민호였나요? 네, 맞아요. 어릴 때 이름도 민호였어요. 이제 확실했다. 영희의 온몸이 떨렸다. 그럼 어릴 때 서울역에서. 민호가 갑자기 영희를 자세히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어떻게 이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지? 할머니, 혹시 저를 아세요? 영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라고. 관찰자 시점. 슬 그 순간의 정적이 3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고 민호는 얼어붙어 있었다. 뭐라고요? 엄마야, 민호야. 30년 전에 서울역에서 보낸 너의 엄마. 민호가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제 어머니는 따로 계세요. 민호가 황급히 병실을 나가버렸다. 영희는 혼자 남아서 펑펑 울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믿을 리가 없지. 영희는 절망했다. 찾긴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민호는 병원 휴게실에서 심란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동료 의사 김수진이 다가왔다. 민호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수진아,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어. 갑자기 자기가 내 엄마라고 하더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아마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내 과거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좀 소름 끼쳤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영희의 절망. 영희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30년을 기다려서 만난 아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다. 그리고 큰 봉투 편지지를 샀다. 편지로라도 진실을 알려줘야지. 그날 밤 영희의 편지 쓰기. 영희는 밤새 편지를 썼다. 30년간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다. 민호야,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해서 놀랐지?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정말 너의 엄마가 맞아. 1989년 3월 15일, 너는 새벽 3시에 태어났어. 몸무게는 3.2kg였고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지. 태명은 복이었어.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뻐서 복받은 아이라고 불렀거든. 넌 걸음마를 11개월에 했고 첫 말은 엄마가 아니라 맘마였어. 우유보다 미음을 더 좋아했고 자장가를 불러줘야 잠이 들었지. 5살 때까지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후에도 엄마는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가 능력이 없었어. 일용직으로 일해도 월세도 못 내고 너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챙겨주고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다 줬던 게 아직도 마음이 아파. 1994년 12월 20일 너를 입양 보내던 날. 그날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어. 너를 안고 서울역에 갔을 때 내가 엄마 어디가? 하고 물어봤을 때 엄마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입양기관 아저씨가 너를 데려갈 때 넌 뒤돌아보면서 엄마 하고 불렀지. 엄마는 뛰었어. 뒤도 안 보고 뛰었어. 그때 뒤돌아봤으면 너를 다시 안고 왔을 거야. 그 후 30년.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년 내 생일이면 편지를 썼고 길에서 너와 비슷한 아이들을 보면 한참을 쳐다봤어. 넌 지금 의사가 되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5살 때부터 나는 커서 아픈 사람 고쳐주는 사람 될 거야 라고 했던 내 꿈이 이뤄진 거구나.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5년밖에 함께 있지 못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믿어줘.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엄마가 너의 곁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는 이해해. 너에게는 이미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좋은 인생이 있으니까. 다만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엄마가 사는 곳 주소를 적어 놓을게. 시간이 될 때 언젠가 와줄 수 있을까? 30년을 기다린 엄마가 편지와 함께 동봉한 것들. 영희는 편지와 함께 여러 가지를 동봉했다. 민호가 5살 때 그린 그림 엄마와 손잡고 있는 그림. 민호의 첫 번째 이가 빠졌을 때 보관해둔 전리. 병원에서 받은 민호의 출생증명서 원본. 30년간 민호에게 쓴 편지들 한 상자 분량. 관찰자 시점. 75세 할머니가 밤새 쓴 편지에 3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광등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마음이 배어 있었다. 다음 날 편지 전달. 영희는 편지를 병원 접수처에 맡겼다. 박민호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꼭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민호의 반응. 민호는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읽을 생각도 없었다. 또 이상한 내용이겠지. 하지만 동봉된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입양 부모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민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놀라웠다. 자신의 어릴 적 기억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왼쪽 어깨의 점, 11개월에 걸음마를 시작한 것, 첫 말이 맘마였던 것.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친엄마뿐이었다. 설마, 정말?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 너무 극적이었다. 내일 다시 만나보자. 민호는 영희의 주소를 확인했다. 성북구 달동네.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영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숨이 막혔다. 아파. 영희는 바닥에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전 6시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119 구급대원이었다. 혹시 김영희 씨 아세요? 응급환자인데 핸드폰에서 박민호 의사님 번호가 나와서 연락드려요. 김영희 씨요?
어떻게 됐는데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제 편지를 받고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니.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응급실 재회. 30분 후 영희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달려왔다. 영희는 민호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편지 읽었니? 네, 읽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젯밤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믿어주는 거니? 네. 편지에 적힌 내용들이 제 기억과 일치해요. 그리고 사진들. 저도 처음 보는 어릴 때 사진들이었어요. 플래시백 민호의 어릴 적 기억. 민호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5살 때까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추운 겨울 엄마가 자신을 업고 계단을 오르던 기억. 아플 때 이마에 손을 대고 걱정해주던 따뜻한 손길.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었던 기억. 엄마가 울면서 자신을 안아주던 마지막 순간.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엄마가 저를 업고 다니던 것. 자장가 불러주던 것. 관찰자 시점. 주 3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모자의 정은 끊어질 수 없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민호가 영희의 거친 손을 잡았다. 폐지를 주우며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괜찮아. 너를 다시 만났으니 괜찮아. 앞으로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받아주다니. 입양 부모님과의 만남. 민호는 영희를 입양 부모님께 소개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입양 부모님은 따뜻하게 영희를 맞아주었다. 어머님,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 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민호를 사랑하면 되죠. 민호의 결심. 민호는 영희를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시켜드리기로 했다. 어머니, 이제 폐지 주우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야. 영희는 꿈만 같았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다니.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민호는 영희를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아직 어색했고 영희는 성공한 의사가 된 아들 앞에서 위축되기도 했다.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면 돼. 민호가 영희에게 말했다. 그래.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노력했다. 민호는 매일 영희를 찾아뵈었고 영희는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3개월 후 민호와 영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병원 동료들 중 일부가 수근거렸다. 박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난 늙은 여자를 엄마라고 한다던데. 정말 친엄마인지 의심스럽지 않아. 의사 아들 하나 생긴 거 아닌가? 돈 때문일 수도 있잖아. 이런 말들이 민호의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영희의 자책. 영희도 이런 상황을 알아차렸다. 병원에 민호를 만나러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내가 민호에게 피해만 주는 건 아닐까? 영희는 고민에 빠졌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자신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결정적 사건.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민호가 담당하던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사가 요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아이 치료를 제대로 한 거 맞아? 갑자기 나타난 가짜 엄마 때문에 정신이 없다면서. 민호는 억울했다. 치료는 완벽했고 환자도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소문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영희의 결심.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 민호는 말하지 않았지만 영희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내가 사라져야 해. 민호의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영희는 편지를 써서 민호의 집 앞에 놓고 사라졌다. 민호야, 엄마가 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30년 만에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겠어. 엄마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가렴. 30년 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으니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민호의 절망. 민호가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민호는 영희를 찾아 헤맸다. 원래 살던 집에도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민호는 자책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 자신이 한심했다. 동료들의 진실 확인. 그때 병원 동료 김수진이 민호를 찾아왔다. 민호야, 내가 조사해봤어. 뭘? 내 어머니 되시는 분. 정말 친어머니 맞아. 입양기관에 확인해봤는데 기록이 다 있어. 수진이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정말 30년 동안 폐지 주우면서도 매년 내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서 혼자 먹으셨대.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가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기도하셨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말이야. 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간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매일 내 이야기만 하셨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관찰자 시점. 슬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 영희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민호의 각성.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민호는 다시 영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혹시 영희 씨 찾는 젊은이 맞지? 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한강 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계셔. 많이 아프시던데. 민호는 뛰어갔다. 한강 다리 밑에서 영희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높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민호야. 왜 여기까지? 어머니, 다시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정말 함께 살아요. 영희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민호는 결심했다. 이제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희가 폐렴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 후 민호는 병원 전체에 공지를 보냈다. 저는 30년 전 입양되었고 최근에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소문들이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병원 전체 앞에서의 발표. 민호는 병원 전체 회의에서 영희와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제 어머니 김영희 씨는 30년 전 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사셨지만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민호가 영희가 30년간 쓴 편지들을 보여주었다. 이 편지들은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보낼 곳도 모르면서 매년 제 생일마다 쓰신 편지들이에요.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어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었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희의 과거 공개. 민호는 영희의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프실 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으셨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면서도 제가 잘 살고 있기만을 기도하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2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2분 모두 제 어머니이고 2분 모두 사랑합니다. 관찰자 시점. 그 순간 병원 전체가 숙연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의심하고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제 영희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병원 직원들의 변화. 발표 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간호사들이 영희의 병실을 찾아와 사과했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민호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희는 너그럽게 용서했다. 특별한 방문자. 그때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민호의 입양 부모님이었다. 어머님. 입양 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주셔서.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입양 아버지도 말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네요. 민호에게는 3명의 부모가 있는 거죠. 병원장의 특별 제안. 며칠 후 병원장이 민호를 찾아왔다. 박 선생님,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독거노인 무료 진료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총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감격했다. 정말요? 꼭 하고 싶습니다. 영희의 새로운 역할. 영희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독거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르신들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세요. 여기서 잘 봐드릴게요. 영희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지역 언론의 관심. 이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다. 30년 만에 제외한 모자 병원에서 새로운 희망 프로그램 시작.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입양 가족들과 독거노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민호의 고백.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영희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처음에는 솔직히 어색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엄마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다른 분들을 도우시는 모습이. 영희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를 아들이라고 해줘서. 완전한 화해. 그날 밤 영희는 30년간 써온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다. 오늘 드디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왔다. 민호가 어머니라고 불러주었고 우리는 진짜 모자가 되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관찰자 시점.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2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년 후 서울대병원 독거노인 무료진료센터. 영희가 하얀 봉사자 조끼를 입고 노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영희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민호가 진료실에서 나와 영희를 바라본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니 오늘 진료 어땠어요? 좋았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 마지막 편지. 그날 저녁 영희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였다. 민호야, 1년 전 이맘때 엄마는 병원 응급실에서 너를 다시 만났지. 그때만 해도 꿈만 같았어. 30년을 기다렸던 내 아들을 정말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이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어서.
30년 전에 너를 보낸 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뜻이었던 것 같아. 너는 훌륭한 부모님께서 키워주셔서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되었고 엄마는 비록 힘들었지만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넓은 가족이 되었어. 너의 입양 부모님도 병원 가족들도 우리가 돕고 있는 어르신들도 모두 우리 가족이야. 엄마는 이제 걱정 없어. 너는 훌륭한 의사이고 착한 아들이고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사랑한다, 민호야. 너의 엄마가. 현재의 행복. 민호는 영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다. 어머니, 내일 입양 부모님께서 오신대요. 같이 저녁 드실까요?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어머니 요리 드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카메라 앞에 영희.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다. 여러분, 저는 75세의 제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온다. 30년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마지막 장면. 병원 독거노인센터. 영희와 민호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벽에는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민호가 진료를 마치고 영희에게 다가간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엄마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가는 모습.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마지막 조언.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인사에 담긴 희망이 모든 시청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